자, 우리 앞서서 글쓰기와 관련된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해야 되겠죠? 자, 주제를 정한 하은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쓸 내용을 마련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 도대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 거야? 하은이가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군요. 자, 하은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볼까요? 먼저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 하은이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군요. 자, 주제와 관련해서 하은이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북한에서는 순 우리말로 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의 외래어나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표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는 것. 그리고 남북은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 때문에 언어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등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하기에서 하은이가 살펴보았던 그 신문 기사와 관련이 있네요. 하은이는 그 내용을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나 보죠. 자, 그리고요, 하은이가 앞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내용은요. 남북의 언어가 어떻게 그럼 다른지, 그리고 이 언어가 다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남북의 이 언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이걸 정리해 보았네요. 자, 그래서 하은이는요, 인터넷과 텔레비전,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자, 우선 어떤 자료를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수집한 자료들이 나와 있네요. 자료 1번은요, 남북의 언어의식과 관련된 설문조사고요. 자료 2번째는 책을 좀 찾았어요. 임지룡의 국어 문법 교육론이라는 책이네요. 그 다음에 또 3번째도 책인데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 용어라는 책에서 남북의 발음 및 표기 차이와 관련된 책을 찾았고요. 그 다음 뮤직비디오. 자,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 용어라는 책과 남북의 언어 차이가 있나요라는 누리집이라는 자료를 찾았네요. 그리고 중앙일보 신문기사에서 남북한 탁구 선수들은 지금 언어 통일 중이라는 기사 하나를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신문의 칼럼에서 남북의 언어 예절과 관련된 자료를 찾았어요. 자료를 많이 찾았죠? 그러면 이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글을 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요,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자료를 골라내어야 해요. 하은이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았나?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해야 할 텐데 하은이에게 또 닥친 문제죠. 자, 이 하은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옆을 통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은이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했던 4가지 생각나시죠?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이 4가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있어요. 자, 내가 찾은 자료가 글을 쓰려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의 요구나 지식 수준,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았어. 그랬더니 어떤 자료가 필요 없는지, 또 어떤 내용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더라고 하면서 자료 선정을 마쳤네요. 자, 어떤 식으로 하은이가 자료를 선정했을지 우리도 하은이의 입장이 되어서 스스로 한번 자료를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부터 볼게요. 자료 1번 설문조사. 국립국어원의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보고서네요. 남북의 언어의식 일반인의 75.8%는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남북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발음이나 억양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단어 사용이나 표현이고요. 그
그 다음 맞춤법 등의 표기법, 그 다음 언어 예절, 전문 용어나 공공 용어, 기타 순으로 차지하고 있군요. 이 설문 결과 주제와 관련이 있지요. 그쵸? 남북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쵸?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자료 두 번째 책을 한번 볼까요? 임지룡의 문법 교육론의 책인데요. 유물론적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북한의 언어 정책은 조선어 철자법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문화어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거 북한의 언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해가 가시나요? 어렵죠? 유물론적 언어관이라는 그 단어 자체부터가 어려운걸요? 이 자료는요, 용어도 어렵고 글의 주제와도 딱히 맞는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제외해 버리도록 할게요. 네, 제외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사료 3번을 볼게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 용어라는 책인데 그 안에 있는 남북의 발음 및 표기 차이와 관련된 자료예요. 어떻게 발음과 표기가 다르냐면요. 두음 법칙, 우리 두음 법칙, 한자어 처음에 니은이나 리을이 올 때 발음이 어려워서 남측은 이응이나 니은으로 발음하고 쓰지만 북한은 그대로 니은, 리을을 발음하고 쓴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거죠. 자, 요런 단어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거 뭡니까? 요 단어는 아시죠? 이거 계집 여자네요. 그쵸? 하지만 우리 요거 두음 법칙을 통해서 여성이라고 쓰고 읽습니다. 하지만요, 북한은 요걸 그대로 그 발음 그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 여성으로 쓰고 있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사이시옷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대요. 합쳐진 두 말 사이에 소리가 덧날 때 남측은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측은 안 쓴다네요.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자, 우리 이거 사용해도 되겠죠? 그쵸? 북한과 남한 사이에 발음 및 표기 차이의 예로 들어주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겠네요. 이런 차이 때문에 남북한 언어가 다르고 어렵다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뒷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번째는요, 뮤직비디오예요. 우리 이 뮤직비디오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이 이런 내용인가 봐요. 동무들과 신나게 축구 시합을 했어요. 연락하라 고함치며 신호를 보냈죠. 나한테 왜 공을 안 주는 건데 연락이 아니라 패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을 넘겨주는 것을 패스라고 그대로 영어를 쓰는데 외래어를 쓰는데 북한은 외래어를 거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 우리말을 많이 쓰는데 이 패스라는 말 대신 연락이란 단어를 쓰나 보군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도 연락이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의 연락은 패스와는 굉장히 그 상관성이 떨어지는 단어니까요. 이 자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체가 뮤직비디오잖아요. 그쵸?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겠네요. 자, 뮤직비디오를 인쇄 매체에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못 쓰지만 북한 이탈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은 예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요렇게 하은이가 생각을 했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료도 한번 보시죠. 남북의 생활 용어와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 용어라는 책이지요. 어떻게 다르나 봅시다. 삶과 관련해서, 주거와 관련해서, 사는 곳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는 노크, 하지만 북한은 송기청, 노크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보죠. 그 다음 우리는 화장실, 북한은 위생실, 우리는 냉장고, 북한은 냉동기. 여기 두음 법칙 활용 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개인과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는 단짝, 북한은 딱 친구, 우리는 거짓말
거기는 북한은 거짓말이라는 말도 쓰고 꽝포. 와, 낯선데요. 그다음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가르치다. 거기는 배워주다. 우리는 소풍, 북한은 들놀이, 원족, 멀리 간다란 뜻일까요? 원족. 그 다음요, 우리는 볼펜, 그 다음 북한은 원주필. 그 다음 수학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는 빼기, 북한은 덜기. 교집합은 사귐. 와, 많이 다르네요. 그쵸? 우리 요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생활 용어들 사용해주면 독자들이 관심을 갖겠네요. 약간 도입 부분에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권순희 씨의 남북의 언어 차이가 있나요? 라는 누리집의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자, 형태나 발음이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 형태나 발음은 같더라도 의미가 다를 수가 있대요. 그럼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수갑, 뭐뭐질, 그 다음에 소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한과 북한이 다르다. 남한에서 수갑이 죄인의 손에 끼우는 고리를 뜻하지만 북한에서는 손에 끼는 장갑을 뜻한대요. 굉장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남한에서는 뭐뭐질이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를 뜻하지만, 그쵸? 북한에서는 비하한다라는 뜻이 없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대요. 와, 이것도 굉장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질이 나쁜 데 쓰이거든요. 도둑질, 그 다음에 뭐 남의 직업을 비하할 때 선생질. 자, 소행 역시 남한에서 이거 누구 소행이지? 라고 하면 착한 일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상대방을 꾸짖는 표현이 돼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착한 소행이다, 소행상을 타다. 와, 낯선데? 소행이 얌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소행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와, 신기하군요. 재밌네요. 이 내용을 섞어주면 이 주제에 관심 없는 친구들의 흥미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사용을 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자료 6번째 신문기사를 한번 보죠. 중앙일보 기사예요. 천어, 받아쳐. 남북한 탁구 선수들은 지금 언어 통일 중. 받아치기, 쳐넣기, 판때기, 수는 우리말로 쓰인 용어들은 북한 탁구에서 쓰는 말이다. 주로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남한에서는 이 용어들을 리시브, 서브, 라켓이라고 부른다. 탁구 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남북 선수들은 이질적인 언어를 통일하는 부분부터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다. 남북한 단일팀이 한번 구성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성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에서 쓰는 언어 자체가 다르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받아치라 막 이랬는데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쳐넣어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를 수 있고, 그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본다라면 우리의 주제, 남북한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신문 기사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일을 조금만 더 큰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글쓰기에 당연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은이도 주제를 고려할 때 이 기사는 극복 방안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하나 더 있네요, 자료가. 그 다음 자료는요, 신문 칼럼의 자료예요. 한국일보 자료고요. 남북의 언어 예절과 관련된 자료네요. 남북이 자주 만나고 교류하게 되었을 때 남북의 언어 예절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예절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단어의 의미 차이보다도 화법 등의 차이가 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우회적인 표현도 우리 돌려 말하는 거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누가 부탁했을 때 완곡한 거절의 표현으로 흔히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반대로 남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례해 보이는 북한 사람의 말투도 있다. 책 좀 빌려주시오. 창문 좀 열라. 와 같은 말은 남한 사람이 들으면 명령 같아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람은 순수한 부탁의 의미로 이러한 말투를 흔히 사용한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애교 없고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말투가 이러면. 그죠? 자, 우리 이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남북한의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하은이와 혹은 여러분이 자료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료 선정한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자, 남북한 언어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료 1번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료 1번, 그쵸? 언어의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요, 남북의 언어 차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발음 및 표기는요, 자료 3번 우리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발음 및 표기. 그리고 어휘 관련해서는요, 자료 4번과 5번 우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표현과 관련해서는 자료 7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의 예로는요, 여기 자료 7번과 그 다음에 자료 4번 활용할 수 있겠고요. 언어 차이의 극복 방안으로는 자료 6번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자료 수집과 선정만 하고 있지만, 우리 이거 하면서도 대략적으로 내용의 구성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적어도 이런 남북의 언어 차이 극복 방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용 구성상 끝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들이 순서대로 그대로 아마 나란히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의 내용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구조로 짜는 게 좋겠죠? 그쵸? 우리 이런 거 예측하면서 자료 선정된 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우리 1번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은이가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면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하은이 어떤 문제 겪었습니까? 첫 번째요, 요거.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야?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지? 요 문제 겪었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인터넷, 텔레비전,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았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적어버릴까요? TV라고 써야지. 자, 그리고 또 하은이가 겪었던 문제 뭡니까? 이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선정할지 문제 겪었던 거 생각나시죠? 어떻게 선정했나요? 뭐를 고려해서? 요거 생각나시죠? 요거를 고려해서 선정했죠. 뭐? 주제, 그 다음 목적, 그 다음 예상 독자, 마지막은요, 매체를 고려해.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내용을 선정했지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문제 찾은 자료 가운데 어떤 자료가 필요 없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이제 판단해서 더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빼버릴 수도 있겠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료를 수집할 때 이 자료가 글을 쓰는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방금 나름 쉽게 판단을 했지만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료 가운데 핵심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